오늘은 정몽주와 정도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라이벌을 찾는다면 또 그만한 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인생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서 비교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옛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좋은 분, 나쁜 놈, 이렇게는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 평가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요, 우리 그 사람만큼 못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년 뒤에 이름을 남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600년 뒤에 기억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 세대에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00년대 고려 사람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정도입니다. 자, 언제나 옛날 사람의 일생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찬찬히 살펴볼 이런 기회, 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정몽주와 정도전 중에 누가 옳았는지 물론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글쎄요, 이분은 이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은 이런 그림으로 아주 확 드러나죠. 이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과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싸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이 없는 이런 싸움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고 죽이는데 무슨 품이냐고요? 그래도 평소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부터 볼까요? 정몽주가 1337년생입니다. 정도전은 13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년 차이가 나죠. 정몽주가 5년 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정도전의 어떤 글에 나와 있어요. 1386년에, 그러니까 정도전이 45살이 되던 해에 어떤 글 하나를 지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그 해에 정몽주가 중국 명나라로 사신을 가게 됩니다. 이 사신을 갔다 와서 지은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서문을 정도전이 써요. 이 서문을 써주면서 자기와 정몽주의 관계를 회상하는 글을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이고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정도전이 한 16살, 17살 때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16, 17세 때쯤 자, 이제 슬슬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은 중3, 고1 정도니까 그때쯤 이제 맘 잡고 공부 시작할 만 하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민안인이라고 하는 이 정도전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정몽주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정몽주라는 사람을, 그때는 이제 정몽주의 자가 달가예요. 그래서 이 또래들 사이에서는 정달가 또는 달가 선생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정달가를 뵀더니 문장 짓기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대수로운 게 아니고 대학이라는 책하고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대학, 중용, 이게 뭐냐면 주자가 유학의 여러 경전 가운데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요 네 권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추린 적이 있어요. 이래서 이거를 사서, 네 책, 사서라고 합니다. 이 네 개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곧 주자의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정몽주가 민한인이라고 하는 정도전 친구에게 문장 짓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학, 중용 이런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민한인이 정도전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그래? 하면서 자기도 대학하고 중용 책을 구해서 읽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중3, 고1 정도 되는 이 어린 학생이 혼자 독학해서 그 뜻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못내 기뻤다. 나도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책을 읽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 같은 게 있었겠죠. 이래서 16, 17세 때쯤 정몽주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5살 위니까 그때 정몽주는 21살 또는 22살이에요. 대학원생 정도가 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원생이 아닌가요? 5살이니까 대학생이군요. 중3짜리가 대학생형, 이게 좀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름 자기 혼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몇 년 뒤가 되나요? 한 2년, 3년 뒤에 정몽주가 장원급제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장원급제는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전에 제가 고려시대 과거제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시험을 굉장히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먼저 국자감시라고 해가지고 1차 시험 보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이 예부시라고 해가지고 본시험을 보는데 예부시는 초장, 중장, 종장 3번으로 이루어진다. 초장에 붙은 사람만 남아서 중장을 보고 중장에 붙은 사람만 남아서 종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33명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초장, 중장, 종장 각각마다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초장도 장원, 중장도 장원, 종장도 장원, 3장 연속 장원을 하는 신기록을 세워요. 그래서 정몽주의 이 장원급제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전부 예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정몽주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아마 걔가 장원할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정몽주가 3장 장원을 해서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정도전이 내가 급히 찾아가 뵀더니 그래서 처음 만난 겁니다. 선생은 5살 위니까 아무리 20몇 살이라도 선생이라고 불렀죠.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친구처럼 하시고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는 거죠. 너 뭐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셔서 날마다 듣지 못한 말을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도전이 찾아가서 정몽주를 만난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형님으로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정도전도 과거에 급제해요. 자, 이제 학생이 아니라 과거에 급제한 젊은 관료로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1366년에 정몽주 30살, 정도전 25살 되던 해에 정도전이 아버지 상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1월 달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고향 영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심요를 하는데 같은 해 12월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부모의 상을 연속으로 치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3년상 2개를 연거푸 치르게 되다 보니까 좀 길게 이 심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몽주가 그 소식을 듣고 영주로 책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맹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정몽주가 보내준 이 맹자를
하루에 반 장도 읽고 한 장도 읽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루에 책 반 장, 하루에 책 한 장은 게을러서 책을 더디 읽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깊이 새기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연구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도전은 이 맹자를 자기식으로 소화해내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알듯하다가도 의심이 나면 이 대목은 모르겠는데 하면 내가 언젠가 서울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리라 생각했다. 계속 정몽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저 멱살 잡고 있는 저런 사진처럼 평생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 정도전이 존경하는 형으로, 또 정몽주의 입장에서는 5살 아래의 저 아우죠. 아우를 내가 이끌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떤 비슷한 점을 서로가 발견했을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하다고요? 정 씨라고요? 그래도 한 집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